한마음 한뜻으로 사랑 나누며. 자, 이 노래가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빅스쿨 이건입니다. 방금 부른 노래는 우리은행 행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은행이 드디어 채용 공고가 떴어요. 박수!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러준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빨리 서류 통과해서 필기시험 열심히 봐서 면접 합격하고 행원이 되라는 의미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사실은 필기전형이에요. 필기전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은행 취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그리고 아주 질 좋은 퀄리티로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끝내고 필기 준비에 박차를 가라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서 댓글이 됐던, 더빅스쿨이 됐던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은행 첫 번째 항목이죠. 이거는 직군에 상관없이 공통입니다. 1번과 2번 항목은요. 1번 항목 같은 경우 우리은행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지원한 부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노력에 대해서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지원 동기도 써야 되고 직무 수행 노력도 써야겠네. 근데 글자 수를 보면은 한 600자 정도 돼요. 1200바이트니까요. 뭐 많게 해봤자 한 750까지는 가겠네요. 자, 근데 여기다가 지원 동기 써야 되고 직무 노력 써야 되니까 따로따로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지원 동기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직무를 위해서 수행한 노력을 써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은행 지원 동기랑 직무 노력이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문항에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 두 가지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꼭 한 문항에서 물어봤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분명히 한 문항에서 함께 물어봤는데 나오는 내용은 따로 논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따로 노는 게 중요했다면 문항을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뒀겠죠. 지원 동기 쓰세요, 직무를 위해 수행한 노력을 쓰세요 라고 해서 따로 놀게 만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따로 놀지 않고 한 문항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흘러가는 구조로 만드는 게 핵심이겠죠. 동기부터 한번 살펴볼 때 이 동기에서 비전이나 핵심 가치를 쓰는 것, 뭐 고객 행복이라든지 인재 제의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맞을까요? 혹은 연역이나 새로운 기술을 쓰는 게 맞을까요? 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흔히 쓰잖아요. 우리은행 특히 지원할 때 우리은행은 민족 전통 유일의 자본은행으로 1899년 대한천일은행을 시작으로 막 이런 얘기들 쓰잖아요. 혹은 뭐 최근에 전 직원 자율복장이 시행됐는데 이 복장 자유화 얼마나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냐, 뭐 이런 얘기를 쓰실 건가요? 이거에 대한 고민들? 마지막으로는 원화대 출금 시장 점유율, 막 이런 여러분들이 수치적인 자료부터 일단 고민을 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근데 수치적인 자료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게 2020년 상반기 원화대 출금 시장 점유율인데 시중은행 4개 은행을 비교했을 때 우리은행이 3등이네요. 근데 4등이랑 격차가 0.1%밖에 안 나네요. 국민은행이 압도적으로 29.3%고요. 그럼 3등 은행이다 이런 얘기 있을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기업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항목 자체를 접근할 때는 우리 은행부터 염두에 두는 것은 굉장히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이 폭을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잖아요. 은행 소개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자소서 항목을 쓸 때 가장 흔히들 하는 실수, 가장 중요한 실수 한 가지는요, 이렇게 지원 동기로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동기로서 이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은 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항목 자체에서는요, 우리은행을 지원하는 이유와 그리고 직무를 향한 노력을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줄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포인트, 이 교집합점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이 포인트는 바로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 직군으로 지원했던 IT나 디지털 직군으로 지원했던 왜 금융 IT를 하고 싶은지, 왜 금융권에서 디지털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혹은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은행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깊은 고민과 생각의 결론이 났다면 자연스럽게 이 은행원으로서의 직무 노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은행원을 하고 싶은 은행이 우리은행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항목에선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답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키포인트가 됐을 때, 그리고 교집합점으로 묶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됐을 때 직무 지용 노력과 우리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작성할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은행에서도 필요한 정보 중에 어떠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쓸 수 있을지도 고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가령 예를 들게요. 그냥 우리은행이 민족 전통 유일의 자본은행이다, 그래서 지원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지원하셨나요? 근데 직무 지원 노력 동기는 금융 IT예요. 그래서 금융 IT를 위한 노력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코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자, 그러면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물음표에 나는 왜 금융 IT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두 개를 묶어줄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은행원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예시를 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편리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원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누군가와 함께 신뢰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싶어서예요. 왜냐면 우리 사회는요, 신뢰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니까요. 그리고 신뢰의 가치의 핵심 산업은 금융이라 생각해요. 왜? 금융은 금융산업이 생겨나고 신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 안에서 금융산업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 믿고 공고화해야 될 수 있는 핵심 뼈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신뢰의 가치 때문에 은행원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신뢰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왜 우리은행을 지원했을까요? 우리은행은 그러한 신뢰를 가장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지원했겠죠. 물론 그 근거로서 은행에 대한 정보는 필요할지라도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교집합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즉, 은행원이 되고 싶은 분들, 기업금융이나 WM을 하고 싶은 분들은 왜 기업금융과 WM, 은행원이 하고 싶은지, 금융 IT나 디지털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왜 해당 직군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은행에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은행을 지원하는 이유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 체크리스트는요, 내가 생각하는 직무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 내용으로 잡아주시고 그 직무를 왜 우리은행에서 시행하고 싶은지, 그 직무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상관관계로서 만들어줘서 한 항목에서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체크리스트는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라고 하는 거고 이게 꼭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혹은 이미 쓰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담겨서 서로 간의 유기성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는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유의사항일까요? 바로 노력이에요. 여러분들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이라고 써가지고 이 노력을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다, 열정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책임감이나 열정 분명히 기를 수 있고 뭔가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떠한 경험이나 문구, 특히나 600자라는 제한 조건 안에 설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회장을 했대요.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 이상하지 않나요? 학생회장은 책임감이 있어서 하는 자리인데도 말이죠. 대부분 이 노력을 오해해서 발휘한 경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인 만큼 이렇게 기를 수 있고 가시적이고 시각화할 수 있는 역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가시적이고 시각화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역량이 아니라 정말로 기를 수 있는 역량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책임감 물론 기를 수 있지만 그거는 살아가는 과정 중에 체득된 거인 만큼 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노력형 역량, 가령 예를 들면 기획 능력, 분석 능력, 재무제표, 관리 능력,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 코딩 능력, SQL 활용 능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를 수 있는 역량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포인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통 항목이죠. 팀 활동이나 단체 활동, 이걸 할 때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 했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을 했고,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팀워크예요. 함께 하는 일, 그냥 단순히 같이 했기 때문에 팀워크라고 부를까요? 팀워크는 언제 발휘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보통은 함께해서 어떠한 목표치가 있어야지만 함께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소속이 같다고 팀워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팀에 소속돼 있다고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그게 팀워크는 절대 아닐 거예요. 즉, 아무리 같은 팀이라 할지라도 특정 목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팀워크를 발휘해서 시너지를 냈다 는 이야기로 흘러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항목이 너무 쉽게 느껴져서 그냥 바바바바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쓴 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과연 은행원으로서 정말 필요한 행동이고 팀워크일까? 왜냐면 이 자기소개서 항목은 물론 나를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은행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팀워크 능력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은행에선 도대체 어떠한 팀워크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즉, 영업점에서의 팀 단위 업무란, 그리고 IT 직무자에게 팀 단위 업무란, 그리고 디지털 직무자에게 팀 단위 업무란, 이 세 가지부터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뭐 가령 대표적인 예시로 지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점 내에서 팀 단위 업무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예금 창구 안에서의 팀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점 전체의 팀을 얘기하는 걸까요? 근데 물론 이거는 창구 안에서의 팀 단위 업무일 수도 있고 지점 전체의 팀 단위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점 전체를 한번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들어보고 싶어요. 예금 창구, 기업 창구, TC는 투체어스, 우리 PB 창구나 WM 창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개인 상담 창구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 두 개를 뭐 종합 상담으로 부르기도 하지만요. 근데 이런 창구들이 나눠져 있어서 이게 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팀워크를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지점 내에 시너지라는 게 발생할 때는 어떨 때 발생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법인한테 파는 보험의 금액이 훨씬 클까요? 아니면 개인한테 파는 보험의 금액이 훨씬 클까요? 법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반대로 기업체한테 펀드를 파는 게 훨씬 더 금액이 클까요? 개인한테 펀드를 파는 게 훨씬 더 금액이 클까요? 기업체가 아무래도 펀드 가입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금액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얘기인 즉슨 이 TC 창구는 기본적으로 PB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왜? VIP 개인 고객들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법인들을 만나는 건 기업 창구인데요. 이 기업 창구에서 모든 펀드 상품 설명을 다 해낼 수 있고 혹은 보험을 판매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인들한테 보험 영업과 펀드 영업 같은 것들을 안 해내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지점 안에서의 세부 업무와 역할은 분단되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기회를 틈타서 상호 창구 간의 보완점이나 교류 지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팀워크일 겁니다. 즉, 이 법인이 펀드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러한 기회가 포착됐다라고 한다면 TC 창구와 함께 그 PB와 함께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보험을 팔 수 있을지를 함께 연구해보고 실제로 연계 영업을 통해 가지고 보험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예금 창구에서 적금을 해지하러 온 고객이 단순히 돈을 인출해 가서 찾아가게끔 하지 않고 어떻게 펀드로 그 전체 일시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지 서로 상호 간에 교류점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점 안에서의 중요한 팀워크일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이 안에서의 팀워크는 단순히 내 할 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내 업무 이상을 고민하는 행동이 지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행동이 과연 본인들은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이 항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팀워크를 발휘할 때 단순히 그냥 내 일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팀워크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예를 들면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조별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 맡은 일이 있었고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다 해냈어요. 그래서 A+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팀워크를 발휘한 사례일까요? 그냥 각자 맡은 일 역할에 책임감을 다한 사례겠죠. 대부분은 이렇게 팀워크 자체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나를 띄우는 데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점 안에서의 팀워크가 이거에 국한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내 책임감 이상의 일들, 우리 지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자세, 그러한 예시들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시들이 생각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만의 팀워크 발휘 경험을 쓰시는 것이 이 학원의 목적이겠죠. 자, 근데 또 여기서 고민 한 가지 드는 것. 그 자체로 대단해 보이는 팀워크라든지 그 자체로 뛰어나 보이는 결과물만 써야 되냐? 이것이 두 번째 고민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뛰어나 보이는 결과물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팀워크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가 핵심인 만큼 결과물이 대단해야 되고 혹은 팀워크 자체가 놀라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세와 행동, 그리고 그걸 했던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업무를 배분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고 그냥 열정을 발휘했다고 팀워크가 발휘되는 것이 아닌 만큼 단순히 하고 있는 프로세스 안에서 내 업무, 내 책임 이상의 일들과 역할을 무엇을 했는지 혹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수행해 나갔는지, 그 안에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좋은 결과물, 좋은 팀워크까지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주제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썼다면 이 항목들, 그 내용들 한 번씩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팀단이 그냥 단순히 팀이라고 해가지고 팀워크를 발휘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역할만 수행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팀의 목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발휘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글자 수 제한이 있는 만큼 좀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팀워크를 왜 높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높이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써주셔서 글자 수를 최소화해서 좀 설명을 간결화하고 명확화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려웠던 점을 묻고 있으니까 어려웠던 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물은 무엇인지까지 쓰시는 것이 이 글의 순서일 겁니다. 물론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이 여러분들 항목에 녹아있는지는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 또 한 가지는요. 어려움은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결과물은 어떨까요? 네, 이거는요. 여러분들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요. 여러분들의 팀워크와 맞지 않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은 무조건 포지티브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 경험 써도 되냐? 여러분, 실패 경험이 아니에요. 팀워크를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려웠던 점을 극복했는데 결과물이 나쁘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물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조금은 난해했던 1번, 2번 공통 항목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3번은 문항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직무별로 조금씩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좀 기분 좋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좀 작으니까요. 자, 3번 항목 일반 직군부터 볼게요. 최근 은행의 영업점이 줄어들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일지 기술해주고 이를 위해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과거 본인의 업적 경험을 기반하여 작성해 주세요.
자, 이 업적과 경험, 이게 사실 포인트인데요. 앞의 이야기와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앞에 가장 처음에 제가 노력형 역량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이 노력형 역량이라는 건 기를 수 없는 역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는 역량. 그렇기 때문에 기획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업적과 경험은 성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적이잖아요. 발휘했고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거잖아요. 책임감은 발휘할 수 있나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업적과 경험은요, 꼭 분석 능력, 기획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감이나 열정, 도전 정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3번 항목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성적 역량을 풀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결과물, 좋은 업적, 좋은 성취물을 만들어냈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영업점이 줄어들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다고 단순히 금융소외계층이라든지 오픈뱅킹이라든지 아웃바운딩 영업이라든지 이러한 신규 전략부터 고민하셔야 될까요? 물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뱅킹을 예를 들면 내가 은행원인데 오픈뱅킹이 주제 화두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요, 그냥 오픈뱅킹 깔게끔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못해요. 오픈뱅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서 많은 앱을 깔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할 건가요? 그런 성취 경험이 있다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아웃바운딩 영업하겠다고 얘기할 겁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이고 직관적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자기소개서인 만큼 물론 내가 중요시 여기는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결론과적으로 내가 어필해야 되는 거는 자기소개서인 만큼 나의 능력을 어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중심의 키워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컨셉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의 단점에서 내가 혹은 이러한 은행의 노력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정답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첫 번째로 내가 어떠한 것을 어필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자기소개서는 모든 항목이 분산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에 지원하는 직무가 있고 내가 우리은행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렇게 금융 이슈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다 보면 내가 왜 지원하는지 잊고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지금 현재 내가 지원하는 이유가 많은 금융소외계층들을 좀 끌어안고 중소기업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전략에는요, 좀 더 디지털 같은 것들을 발달시켜서 비대면 채널을 발달시켜서 더 좋은 상품 기획을 해야 된다고 해요. 물론 상품 기획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 직무를 지원하는 사람에서 중요한 내용일까요? 혹은 지금 현재 내가 상품 기획과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물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상품 기획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특히나 일반 직군으로 지원한다고 한다면 지점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일들이 있겠죠. 그 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는 지금 현재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직무를 고려하면서 이슈와 전략을 접근하고 있는가? 내가 지원하는 이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역할과 동떨어진 신규 고객 유치 방안을 택한다면 정말로 나는 이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점, 그러한 모순점이 여러분들한테 면접에서 질문으로 들어온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자기소개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역할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거대하다고 좋은 전략이라고 쓰기만 되면은 나의 역할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직무자로서 지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을 그 다음에 선택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글이 조금 더 완벽해질 거고 면접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주제는 아무거나, 하지만 주제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고 주제를 정하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체크리스트는요, 아무리 주제나 내용들을 나중에 생각하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글 자체는 당연히 신규 고객 창출의 핵심이나 우리은행에서의 전략 같은 것들을 먼저 쓰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과 수행해낼 수 있다는 근거,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이 항목에서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꼭 지금 현재 쓴 글이 이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나머지 IT나 디지털 직무 지원자들의 항목은 어떨까요? IT 직군, IT 회사들의 금융산업 분야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차별화된 IT 서비스는 무엇인가?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아 우리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신규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일반 직군이랑 똑같죠? 그래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역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항목 지원자들이랑 접근은 비슷하게 해야 될 겁니다. 즉, 내가 여기서 어떤 일들을 수행할 수 있고 내가 이 직무를 왜 지원하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나머지 이러한 금융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IT나 디지털 직무 지원자들은 정말로 은행 IT를 꿈꾸고 디지털을 꿈꾸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 대한 좀 이해도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어떠한 디지털 전략과 금융 IT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체크를 더 일반 행원들보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도 분명히 그러한 강점과 공격점 그리고 지향점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은행 행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영전략회의에서 하반기 4대 중점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채널 트랜스포메이션, 뉴노멀 경영, 리스크 관리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는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언택트 디지털로 대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은행이 바라보는 지향점은 저기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력과 차별화예요. 물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자체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가속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금융기업이나 IT기업이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이나 차별화되어 있는 강점은 아닐 거예요. 우리은행 자체에서 뭔가를 바탕으로 더 고도화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기업들이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쓰는 게 차별화 및 경쟁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에서 하나 따와야지, 네이버에서 하나 따와야지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이거를 만드시는 거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차별하거나 경쟁력은 아니니까요. 다만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를 살리시고 그것이 다른 IT 기업이나 다른 마이데이터 서비스들과 다른 점으로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전혀 시장에 없는 그 생뚱맞은 새로운 거를 개발해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역량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혹은 내용을 발굴해내야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보다는 타 기관이나 타 산업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좀 덜 되실까 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게요. 여러분들 아마존고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존고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생체 인식이라든지 뭐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를 등록해 놓고요. 실제 매장에 갔을 때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집고 나오더라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을 의미해요. 어떤 물건을 집었는지 그리고 나갈 때 자동으로 그거를 계산해서 손님한테 결제로 이어지게끔 만들고요. 거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안면 인식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본인 확인 절차이고 작업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은행이 나중에 가서 신분 확인 제도가 신분증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아마존고처럼 실제로 지점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말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서 지점에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점 효율화가 극대화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특히 뭐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능력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IoT 관련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얘기들도 분명히 녹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서의 본인의 강점과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내고 싶다라는 이야기, 역할까지도 써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산업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착안해오는 것은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쓰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별화 포인트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는 되셨을 거라 믿고 체크리스트, 그래도 IT 지원자들, 디지털 직무 지원자들이 또 삐지실까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쓴 글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화된 IT 서비스가 무엇인지, 우리은행에서 추진해야 될 IT 서비스, 그 안에서 나의 역할과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무엇인지, 우리은행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과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일지까지 쓰시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담겨 있는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근거는요, 여러분들이 업적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노력해 왔던 이야기를 써도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업적이기 때문에 성취 경험을 써야 되고, 이 성취 경험에서는 단순히 정량적 노력, 정량적 역량, 기획 능력, 분석 능력 이외에도 코딩 능력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성적 능력도 이야기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 항목들 분석해 봤는데 이 분석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소개서 빨리 끝내고 필기준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은행의 자기소개서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필기 중요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금융 IT를 하는 사람의 핵심 채용 프로세스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필기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미래의 은행원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서류 끝내시고요, 필기 준비에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더빅스쿨에서도요, 다양한 금융 관련되어 있는 서적 나와 있으니까요, 혹은 여러분들의 NCS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 스파르타 300제도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NCS 능력, 필기 능력 더 상승시키시고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이번 상반기 때 봤던 시험들 관련된 보건집이나 문제집도 나올 예정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필기 성적, 좋은 성적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서류 끝내고 필기 중심, 그리고 필기 합격, 최종적으로는 처음에 제가 노래 불렀던 우리은행 행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